저는 2020년도 커피인 구스피릿 챔피언 바리스타 청비입니다. 오늘은 홈카페에서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그니처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. 간단하게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준비를 해보았고요. 구린 커피로 해볼 수 있는 쉽지만 특별한 그런 음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오늘 제가 사용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아보레라고 하는 싱글 커피예요. 이 커피는 복숭아, 홍차나 리치 이런 계열의 컵노트를 가지고 있어요. 보통 에티오피아 계열이 핵과류 쪽의 플레이버가 많은 편이다 보니까 비슷한 컵노트가 있으면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약간의 베리 풍미가 있으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꼭 에티오피아 쪽이 아니더라도 허브 계열이나 홍차 계열의 컵노트가 있는 커피들은 어떤 커피든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커피를 16g 사용을 할게요. 커피의 입자는 하류로 추출을 할 때 사용되는 입자 사이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언스페셜티 입자 사이즈 크기를 보시면 1200 마이크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브링 레시피는 따뜻하게 내리는 기준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추출을 할 예정이고요. 92도의 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처음에는 30g으로 뜸은 30초 정도 들였고요. 50g 물 추가했어요. 일반적인 레시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진한 형태로 추출할 거기 때문에 조금씩 끊어서 짧게 추출을 해볼게요. 다시 50g의 물을 추가해줍니다. 다시 50g을 더 추가합니다. 저는 오늘 아이스티 같은 느낌의 음료로 준비를 했는데요.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도 하고 집에서 간편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버들을 기반으로 다른 재료들을 조금 첨가함으로써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티라이크 같은 느낌? 그런 음료를 준비를 해보았어요. 그래서 사용되는 커피에 주된 컵노트가 과일의 컵노트와 허브의 컵노트를 띄고 있으면 좀 더 페어링하기 쉽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총 물량은 250g 먹고요. 만약에 브루잉 커피가 아니라 에스프레소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물을 희석을 해서 커피 자체가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인텐스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재료를 페어링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커피는 차갑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잠깐 차갑게 칠링을 시켜주도록 할게요. 커피를 진하게 내려서 얼음을 희석하는 방식도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로서 농도가 너무 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추출을 하고 얼음을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갑게 칠링을 해주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. 커피가 칠링이 되는 동안 설탕 시럽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반적인 백설탕이 아니라 갈색 설탕으로 시럽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. 일반적으로 흰 설탕을 사용을 해서 시럽을 많이 만드는데요. 그러다 보면 시럽 자체가 좀 되게 가볍거나 단맛도 너무 가볍게 올라올 수 있어서 적당한 당도와 무거운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갈색 설탕을 사용을 했고요. 조금 더 캐러멜스럽고 초콜릿티한 단맛을 더 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흑설탕이나 비정제 설탕 같은 그런 거를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갈색 설탕인가요? 네, 일반적인 갈색 설탕입니다. 설탕 20g에 물 10g을 첨가해서 2대1의 리치 시럽을 만들게요. 저는 주 재료로 통조림, 복숭아 캔 거꾸로 들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네, 브랜드 딱히 상관없고요. 황도보다는 100도 복숭아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나 더 선택한 재료는 블루베리 시럽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. 블루베리 시럽이 없다라고 하시면 블루베리 잼이나 소스, 퓨레, 주스들을 조금 불에 졸여서 찐득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.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스피아민트를 가니쉬로 또 사용을 해볼 생각인데요. 홍차 같은 뉘앙스 이후에 조금 더 허브 같은 가벼운 향미들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스피아민트를 사용을 해서 가니쉬 형태의 맛이 아닌 향으로 첨가하는 방식으로 메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100도 복숭아 과육은 안에 들어가는 가니쉬 형태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. 이 보이시는 이 원액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이 원액을 15ml 그다음에 아까 만들어둔 이 설탕 시럽을 10ml 사용을 하겠습니다.
이 블루베리 시럽은 아무래도 향이 있다 보니까 많은 비중 넣게 되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버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향이 들어간 시럽들은 소량만 첨가해서 시너지의 역할을 준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첨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3g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브링 추출하고 칠링해둔 커피를 100g 사용할게요. 나머지 커피는 아이스 형태로 만들어서 이 커피가 어떤 향미가 느껴지는 커피인지를 먼저 즐기시고 남은 커피들을 시그니처 음료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피아민트를 하나 꽂아줄 건데요. 음료 안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음료를 마실 때 이 스피아민트가 올라온 향이 허브 계열이나 가벼운 향처럼 느껴지고 음료에서는 약간 블루베리나 복숭아 계열의 컵노트를 같이 느끼실 수 있어요. 아, 이 완성인가요? 네, 완성입니다. 진짜 차갑다. 생각했던 것보다 달지가 않네요. 아이스티 같은 거 마실 때 부담 없이 꿀떡꿀떡 마셔지는 그런 형태의 음료이잖아요. 그래서 이번 홈카페 메뉴도 그런 식의 모티브를 삼아서 음료를 만들어 보았고요. 커피 맛이 느껴지시나요? 커피 맛있어. 살아있다. 네. 그람 수만 내려서 먹어도 되지만 네.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들을 먼저 느껴보신 다음에 이 음료를 마시면 음료 안에서 재료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커피가 하는 역할이 훨씬 많다는 걸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. 시럽이나 부재료로 향이 묻힐 때가 있는데 맞아요. 그냥 커피 향이 그대로 네, 살아있네요. 맞아요. 보통은 시그니처 음료 만들 때 한 입 딱 마시자마자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향, 저희는 그걸 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네. 그게 강하게 다가오면 너무 좋지만 대신에 그런 음료들은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즐기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얘는 스페셜티 커피이고 향미들이 굉장히 많은 커피이기 때문에 그런 향미들을 죽이지 않으면서 마실 수 있는 좋은 음료입니다. 근데 커피가 약간 복숭아랑 딱 어울리는 노트를 네네네네. 저는 블루베리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요. 베리 계열의 컵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복숭아 계열의 시럽이나 뭐 잼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컵노트가 다채롭게 올라오실 것 같아요. 진심 말씀. 처음에 이 민트 향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복숭아랑 커피랑 되게 어울려져 있어서 약간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컵노트를 극대화한 느낌. 맞아요. 여기서. 사실상 홈카페에서 메뉴를 만들거나 할 때 부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스페셜티 커피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버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다양하잖아요. 커피가 가지고 있는 컵노트들을 더 많이 살려서 마시는 게 조금 더 특별하고 유니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를 제가 테이스팅을 했을 때 복숭아 홍차, 그래서 고급스러운 복숭아 홍차. 맞습니다. 그래서 꼭 추출한 커피를 한번 드셔보신 다음에 메뉴를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고급스러운 아이스티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집에서 내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더 생각했던 부분이 남은 커피를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시럽류만 조금 더 첨가를 하신 후에 기호에 맞게 우유를 조금 첨가해 드시면 복숭아 밀크티 같은 뉘앙스로 드셔보실 수 있어요. 또 다른 특별한 음료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스페셜티 커피를 가지고 새로운 홈카페 메뉴들을 만들어 봤는데요. 집에서 꼭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조금씩 더워지는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메뉴예요. 여러분들 집에서 또 좋은 음료들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